신문에 난 성공 기사 한 장이 지역의 사업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카페 창고 사무실에 도착한 지역은 신문을 펼쳐들었어요. 일면 상단에 큼지막하게 실린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년 창업의 성공 신화 맘대로 집이라는 제목이었죠. 지역과 은호의 사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어요. 기사는 저렴한 비용에 맞춤 인테리어, 청년들의 감각적인 디자인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미간이 좁혀지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지역은 신문을 천천히 접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거 시작이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역은 신문을 책상 한쪽에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이 보였지만 지역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은호는 카페 한쪽 테이블에 앉아 같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호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기사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던 은호는 지역과 함께 찍은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창고 사무실 쪽을 바라봤어요. 창문 너머로 지역 선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어요. 은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역 선배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은호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어요.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은호는 곧 표정을 가다듬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늘 일정이 빼곡했습니다. 견적서 3건, 현장 미팅 2건, 새로운 고객 상담까지요. 점심때가 되자 은호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지역 선배, 축하드려요. 기사 정말 잘 나왔어요. 은호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지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은호야, 이거 축하할 일이 아니야. 이제 다들 우리 아이템을 알았어. 카피하기 시작할 거라고. 은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이 대답했어요. 달라져야 해. 우리만의 방식으로. 은호는 지역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공기가 사무실 안을 채웠습니다. 그날 오후 지역은 현장 확인을 위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평범한 오후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없던 간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맘 편한 집이라는 간판이 골목 입구에 걸려 있었고, 조금 더 걸어가니 우리대로 집, 자유로운 집, 편한 우리 집이라는 간판들이 줄지어 보였어요. 색감도 비슷했고 서체도 흡사했습니다. 지역은 걸음을 멈추고 그 간판들을 바라봤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지역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카페 앞 벤치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 2명의 대화가 지역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저런 거 하는 데가 엄청 많아졌던데 별거 아닌 것 같아. 흉내내기 쉬워 보여.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어요. 맞아. 누가 먼저 했는지도 모르겠어. 다 똑같아 보이잖아. 그냥 싼 데 찾으면 되는 거 아냐? 지역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다만 현실이 너무 빨리 따라붙는다는 사실이 두려웠죠. 지역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역은 은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야,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돼. 금방 따라잡히는 성공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해. 지역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은호는 잠시 말없이 지역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역 선배 말이 맞아요. 우리는 다르게 가야 해요. 은호는 책상 위 견적표를 정리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색깔을 만들어야겠어요. 지역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호도 고개를 숙이고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무실 불은 꺼졌지만 창문 너머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었어요. 지역과 은호는 각자의 자리에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지역은 노트에 빼곡히 메모를 해나갔고 은호는 디자인 파일을 점검했어요. 펜 끝에서 나는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간혹 지역이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고 은호가 고개를 드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축하의 박수 뒤편에서 불안은 이미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문의와 취소 전화가 뒤섞이며 사무실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지역은 책상 앞에 앉아 견적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고객이 요청한 내용과 실제 가능한 범위 사이에서 숫자를 고쳐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지역의 손끝에서 연필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적자고 높이면 고객이 떠날 게 뻔했어요. 지역은 연필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역은 수화기를 들었어요. 네, 맘대로 드립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한데요. 견적 취소하려고요. 다른 데가 더 싸서요. 지역은 짧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역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역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책상에 이마를 댔어요.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은호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가격표와 자재 표준안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엑셀 시트에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은호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이 자재와 저 자재를 바꿔가며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면서 품질을 유지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은호의 미간에 주름이 깊게 잡혔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클릭할 때마다 마우스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은호는 잠시 화면에서 눈을 떼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어요. 하지만 가슴 속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문득 은호의 마음속에 무거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은호는 자신이 경험 부족으로 지역 선배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디자인은 할 수 있지만 사업 감각은 부족한 자신이 오히려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노트북 키보드 위에 놓인 은호의 손에서 땀이 맺혔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어요.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야. 은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지혁은 컴퓨터 모니터를 켜고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읽지 않은 메일이 30개가 넘었어요. 대부분 견적, 문의와 일정 조율, 그리고 취소 요청이었습니다. 지혁은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다가 멈췄어요. 답장을 써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혁은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어요. 대답보다 실행이 빨라야 하는데 지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결과물로 보여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혁은 이메일 창을 닫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은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지혁 선배.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혁은 고개를 들어 은호를 바라봤어요. 은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왜? 지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은호의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혁은 펜을 내려놓고 의자를 돌려 은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은호야, 무슨 소리야? 너 없으면 난 진작 포기했어. 지혁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래도 자꾸 취소 전화가 오잖아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지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시장이 이렇게 변한 거지. 너 때문이 아니라고. 은호는 메모장을 꺼내 지혁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려 메모장이 흔들렸어요. 이거 제가 정리해봤어요. 신뢰의 언어라고 할까요? 지혁은 메모장을 받아들고 내용을 읽었어요. 정직한 가격, 투명한 과정, 약속 지키기라는 문구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걸로 가자. 우리만의 방식으로. 지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은호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지혁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함께 하잖아. 사무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조금 가벼워졌어요. 지혁과 은호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혁은 은호가 건넨 메모를 책상 앞 모니터에 붙였어요. 은호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디자인 파일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을 두 사람은 이미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뜻밖의 신규 고객이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지혁과 은호는 기뻤지만 사실 그 뒤에는 고성이의 은밀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지혁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맘대로 드립니다. 전화 너머로 차분한 남성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강남의 신축 오피스텔 인테리어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예산은 넉넉하게 잡았고요. 일정은 한 달 안에 완료 가능할까요? 지혁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는 처음이었습니다. 지혁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가능합니다. 내일 현장 미팅 잡아도 될까요? 고객이 흔쾌히 응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로 할까요? 전화를 끄는 지혁은 은호를 불렀어요. 은호야, 큰 건 들어왔어. 지혁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요? 어떤 건데요? 지혁이 설명했습니다. 강남 신축 오피스텔이야. 예산도 넉넉하대. 한 달 안에 끝내야 하지만 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해낼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어요. 지혁은 곧바로 노트북을 열고 일정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현장 미팅, 도면, 작업, 자재 발주, 시공까지 빡빡하게 스케줄을 짰습니다. 은호는 옆에서 작업 동선을 그려 넣었어요. 어느 순서로 진행해야 효율적일지 화살표를 그으며 계산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잠시 후 지혁이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은호야. 은호가 지혁을 바라봤어요. 왜요? 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기회 어디서부터 흘러온 걸까? 우리 홍보도 제대로 안 했는데. 같은 시각 가온재단 이사장실에서 고성이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넓은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고성이는 가죽 의자에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실장, 오늘 연락했지요? 전화 너머로 남성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사장님, 방금 통화했습니다. 고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이번 건 깔끔하게 가야 해요. 맘대로 집이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조건은 합리적으로 제시하세요. 너무 쉬워 보이면 안 돼요. 고성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고성이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현장 미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고객은 지혁과 은호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죠. 계약서는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나온 지혁과 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해냈어요. 지혁 선배. 은호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지혁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우리 해냈어. 두 사람은 카페에 들러 축하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어요. 지혁과 은호는 각자 작업을 하면서도 가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박영란은 우편함을 열고 있었어요. 청구서와 광고 전단지 사이에서 고급스러운 초대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란은 초대장을 꺼내 봉투를 뜯었어요.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초대장이었습니다. 영란의 눈이 커졌어요. 영란은 초대장을 들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초대장을 펼쳐 자세히 읽었어요. 연주 프로그램, 날짜,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란은 심호흡을 길게 내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란은 초대장을 수첩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엄마, 고성이가 늘 정해준 길만 걸어왔던 영나에게 이 초대장은 작은 자유처럼 느껴졌어요. 영나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원하는 걸 해봐야지. 영나는 혼잣말을 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영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빛이 감돌았어요. 사무실에서 지혁과 은호는 여전히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누군가 닦아놓은 길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발이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곧 경쟁사들이 가격을 대폭 낮추며 고객을 빼앗아갔습니다. 지역은 이대로면 끝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역의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어요. 지난주 견적을 보낸 고객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받았을 때만 해도 지역은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네, 맘대로 드립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죄송한데요. 다른 곳이 더 싸게 해준다고 해서요. 거기 가격의 30%나 차이 나던데요. 지역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디서요? 맘 편한 집이요. 거기 아세요? 지역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도 비슷했습니다. 가격 좀 더 내려주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전화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우리대로 집은 반값이던데요. 지역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지역은 주먹으로 책상을 쿵 내리쳤습니다. 이대로면 다 빼앗긴다. 지역의 턱이 굳게 굳었어요. 오래 기다리던 문의들이 가격표 한 줄에 모두 뒤집혔습니다. 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지역 선배. 지역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다시 계산해 볼게요. 품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요. 은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자재비, 인건비, 운송비를 하나하나 다시 계산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깎아도 경쟁사 가격에는 턱없이 못 미쳤습니다. 이 가격으로 하면 우리가 적자예요. 지역이 대답했어요. 알아. 하지만 안 하면 아예 일이 없어. 같은 날 오후 3시 이상철은 학원 게시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기기사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이 붙어 있었어요. 상철은 천천히 명단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김동수, 박민호, 이재훈. 명단은 가나다 순이었어요. 이강민, 이경수, 이광호. 상철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대용, 이명수. 그 다음은 이병철이었어요. 상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상철은 명단을 처음부터 다시 봤어요. 혹시 놓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상철이라는 이름은 끝내 없었습니다. 상철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어요. 한숨이 길게 새어 나왔습니다. 떨어졌구나. 상철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수험표를 꺼냈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희망에 차있던 그때의 얼굴이었습니다. 상철은 수험표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학원을 나섰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 6시 지역이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켜진 거실에서 아버지 상철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상철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어요. 머리는 푹 숙여져 있었습니다. 지혁은 신발을 벗으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지혁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창철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 왔니? 창철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지혁은 거실로 들어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견적서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창철이 견적서를 보았습니다. 붉은 펜으로 가격이 여러 번 고쳐져 있었어요. 오늘 어떻게 됐니? 상철이 물었습니다. 지혁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 날아갔어요. 경쟁사들이 가격을 너무 낮춰서요. 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아도 오늘 떨어졌어. 시험. 지혁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창철의 어깨가 더 굽어 보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지혁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매일 무너질까봐 겁나요. 지혁의 목소리는 솔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부터 들어요. 견적서를 쓸 때마다 이게 마지막 일이 되는 건 아닐까 싶고요. 창철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창철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그래. 매일 아침 학원 가면서 이번엔 붙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공부하다가도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일까 싶어. 창철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근데 말이야. 그래도 내일은 또 일어나야 하잖아. 포기하면 정말 끝이니까.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 침묵 속에는 서로를 향한 이해와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철이 지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오늘은 일찍 자거라. 내일 또 일어나야지. 지혁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요. 다음 시험 준비하셔야죠. 창철이 작게 웃었어요. 그래야지. 동병상련의 밤, 두 남자는 서로를 탓하지 않고 내일을 떠올렸습니다. 새로 들어온 IT 직원은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가격 싸움으론 답이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길을 열어봅시다. 목요일 오후 사무실에서 지혁과 은호, IT 직원 강민수가 모여 있었습니다. 책상에는 취소된 견적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지금 방식으로는 힘듭니다. 가격 싸움이 길면 답이 없어요. 민수는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길을 바꾸죠. 온라인으로요. 홈페이지를 제대로 만들어서 검색을 통해 고객이 직접 찾아오게 하는 겁니다. 지혁이 물었어요. 신뢰를 어떻게 보여줘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고객이 혼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올리는 거예요. 가격도 테일러메이드로 고객 자신이 원하는 걸로 조합할 수 있게 만들고 과정도 후기도 다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지혁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은 화이트보드 앞에 모였습니다. 민수가 보드에 구조를 그렸어요. 메인 페이지, 포트폴리오, 견적 문의, 후기 게시판. 하나씩
잡혀갔습니다. 은호는 종이를 꺼내 작업을 시작했어요. 고객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무엇을 보고 어디서 마음을 결정하는지를 그렸습니다. 고객이 우리를 선택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해요. 은호는 문장을 적었습니다. 정직한 가격 공개, 실제 시공 사진, 고객 후기, 디자이너 직접 소통.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수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코딩을 했어요. 지역은 고객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과거 문의했던 사람들, 지인들, 동호회 회원들까지요. 은호는 포트폴리오 사진을 선별했어요. 새벽 2시가 넘었지만 세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거의 다 됐어요. 내일 오후면 완성입니다. 지역이 대답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마무리하죠. 금요일 오후 민수가 마지막 작업을 끝냈습니다. 업로드 완료했습니다. 민수가 엔터 키를 눌렀어요. 지역이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맘대로집 홈페이지가 떴어요. 깔끔한 디자인에 은호가 정리한 문구들이 선명했습니다. 지역이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어요. 정말 잘 나왔어요. 은호도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이 다 담긴 것 같아요. 민수가 덧붙였어요. 이제 기다려보죠. 그날 저녁 7시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딩동. 온라인 견적 문의가 들어온 거였어요. 지역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견적 문의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눈에 들어왔어요. 지역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정말요? 화면을 보니 한 고객이 상세한 문의를 남겼어요. 아파트 위치, 평수, 원하는 스타일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지역은 곧바로 답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30분 후 또 다른 알림이 울렸습니다. 두 번째 문의였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길 위로 첫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역은 은호를 바라봤어요. 은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지역이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길었습니다. 은호는 잠시 지역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지역 선배.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조용히 흘렀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같은 시각 박영란은 자신의 방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 콘서트 날이었어요. 영란은 옷장 문을 열고 옷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엄마, 고성이가 사준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검정색, 네이비, 베이지. 모두 단정하고 점잖은 옷들이었습니다. 영란은 그 옷들을 보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한 벌을 꺼냈어요. 연한 하늘색 원피스였습니다. 몇 년 전 친구와 쇼핑 갔을 때 몰래 산 옷이었어요. 영란은 원피스를 가슴에 대어보며 거울을 봤습니다. 영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영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만은 내 마음대로. 온라인 영업은 차츰 자리를 잡아 새로운 고객이 꾸준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과 은호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무실에서 민수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체류 시간이 늘고 있어요. 평균 4분에서
7분으로 올랐습니다. 지혁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프에 작은 곡선이 생기고 있었어요. 완만하지만 꾸준히 오르는 선이었습니다. 전환율은요? 지혁이 물었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10%까지 올라왔어요. 방문자 10명 중 1명이 문의를 남기고 있습니다. 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봤어요. 정말요? 일주일 만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검색 유입도 늘고 있어요. 은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후기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완공한 고객이 사진과 함께 긴 후기를 남겼어요. 은호는 그 후기를 읽으며 문장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의 말을 그대로 살리되 핵심만 강조하도록 편집했어요. 정직한 가격에 감동했습니다. 디자이너와 직접 소통하니 믿음이 갔어요. 시공 과정을 사진으로 보내주셔서 안심했습니다. 은호는 이 문장들을 메인 페이지 상단에 배치했습니다. 지혁은 만족한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맘대로집 이지혁입니다. 시공에 만족하셨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사례로 올려도 될까요? 다른 고객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중하지만 간절한 문장이었습니다. 보낸 이메일 5통 중 3통에서 답장이 왔어요. 모두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지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은호야, 사례 3건 더 확보했어. 은호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성공의 발자국이 이어질 때 다른 쪽에서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앞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연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옆에는 백화점 상무 민정호가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정호가 팔을 내밀었어요. 갈까요? 영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민정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입구로 걸어갔어요. 그 순간 주변 시선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민정호 아냐? 맞아. 백화점 상무. 옆에 여자는 누구지? 입구에서 기자 몇 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민정호를 알아봤어요. 30대 중반의 여성 기자였습니다. 기자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그녀는 미국 유학 시절 민정호와 2년간 동거했던 사이였습니다. 민정호는 졸업 후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약속했어요. 심지어 프러포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민정호는 짐도 챙기지 않고 혼자 몰래 귀국해버렸어요. 아무 연락도 없이요. 기자는 민정호를 찾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1년 후 그녀도 한국으로 돌아왔고 우연히 민정호가 백화점 상무가 된 걸 알게 됐어요. 그날부터 그녀는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타이밍을 재고 오늘을 기다렸어요. 기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정호 상무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민정호가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기자를 알아본 겁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미국에서 저랑 동거까지 하고 프러포즈까지 하신 분이 여기는 무슨 일로? 행차이신가요? 민정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여기서 무슨? 기자가 끊어 말했어요. 아무 말 없이 혼자 도망치셨잖아요. 졸업식 전날 밤에. 그리고 연락 한 번 없이.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기자는 준비한 사진을 꺼내 보였어요. 민정호와 함께 찍은 미국 아파트 사진, 프러포즈 반지를 낀 손 사진이었습니다. 민상무, 이 사진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옆에 계신 분도 똑같이 버릴 건가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영란은 숨이 가빠졌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눈을 찔렀어요. 영란은 민정호의 팔을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영란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영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지환이었어요. 지환은 영란을 감싸 안으며 외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지환은 영란을 안고 사람들을 헤치며 옆문으로 향했어요. 기자들이 따라왔지만 지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환은 영란을 차에 태우고 빠르게 출발했어요. 차 안에서 영란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환이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영란 씨? 영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란은 방으로 들어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대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콘서트 초대장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영란은 초대장을 집어들었어요.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초대장이 구겨졌어요. 영란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영란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날 밤 한쪽에서는 주문이 늘어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맘대로 집은 온라인 돌파로 새로운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역과 은호는 작은 성과에 안도했지만 고성이는 기업, 이미지, 실추라는 말에 분노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역과 은호는 사무실에서 새로 들어온 프로젝트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두 건의 계약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역이 달력을 보며 말했어요. 이쪽은 다음 주 월요일 착공이고 저쪽은 수요일이야. 은호가 노트에 일정을 적었습니다. 자재 발주는 이번 주 안에 끝내야겠어요.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차분하게 하나씩 정리하자. 두 사람의 목소리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조급함 대신 신중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민수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보고했습니다. 후기, 게시판 조회수가 꾸준해요. 그리고 문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지역이 물었어요. 어떻게요? 민수가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예전엔 가격만 물어봤는데 지금은 시공 과정이나 자재 출처를 물어봐요. 진짜 관심 있는 고객들이에요. 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뢰가 생긴 거네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예. 채널의 평판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어요. 지역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성공을 지키는 일은 성공보다 어렵다. 은호가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지역이 계속 말했어요. 너무 빨리 가면 무너질 수 있어. 우리 속도를 조절하자.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지금처럼 차근차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역이 은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어. 은호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선배. 같은 시각 가온재단 이사장실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책상 앞에 앉아 아침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어요.
연예면에 큼지막하게 실린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화점 상무 민정호의 과거 동거 스캔들이었어요. 기사에는 영라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이마가 굳게 펴졌어요. 손에 쥔 신문이 구겨졌습니다. 기업 이미지, 실추. 고성희는 이 단어를 조용히 되뇌었어요. 고성희는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김 실장, 당장 들어와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탐정 출신의 김 실장이 들어왔어요. 고성희가 신문을 책상에 던졌습니다. 왜 과거 검증이 비어 있었죠?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김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민 상무의 미국 행적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고성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변명은 필요 없어요. 고성희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라가 이 일로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해 봤어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 상무와의 접촉을 차단하겠습니다. 고성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고성희는 혼자 남아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영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은호는 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선배, 지나가는 소음은 소음으로 흘려보내요. 지혁이 은호를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야? 은호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맘대로 집에 대한 악플 몇 개가 올라와 있었어요. 카피라도 제대로 하지. 가격만 싸면 뭐해?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은호가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가 만든 길만 바라보자. 지혁은 컴퓨터를 열어 프로젝트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은호도 자리에 앉아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수도 조용히 코딩을 계속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혁과 은호는 오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지혁이 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고마워. 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내가 잡아줘서. 은호도 웃었어요. 저도 선배가 잡아주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흔들림이 파도라면 우리는 오늘 배를 더 단단히 묶는 일부터 했다. 보고서 그래프는 완만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숫자보다 그 옆에서 함께 버텨 준 은호를 떠올렸습니다. 금요일 저녁 지혁은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보고서였어요. 그래프가 완만하게 오르는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급격한 상승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선이었어요. 지혁은 그래프를 보다가 고개를 들어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는 책상에서 다음 주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혁은 숫자보다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저 그래프 뒤에는 함께 밤을 새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함께 걱정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버틴 날들이요. 은호는 파일을 뒤적이다가 첫 고객의 후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내 사정부터 물어봐 준 곳이었어요. 가격보다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은호는 그 문장을 천천히 소리 내어 읽었어요. 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은호가 화면을 보이며 말했어요. 첫 고객분 후기예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 같아서요. 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네. 우리 잘하고 있어. 성공은 박수보다도 함께 버틴 시간이 길게 남는다. 가온재단 이사장실. 고성이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어요. 고성이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은호, 내 딸. 목소리가 떨렸어요. 널 위한 길은 내가 닦는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성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다시 말했어요. 영나, 넌 내 뜻을 거스를 수 없어. 엄마가 정해준 길이 가장 안전한 거야. 고성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 딸을 향한 집착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지혁은 창밖 불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혁은 말없이 손등을 폈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생겨 있었어요. 책상 앞에 앉아 견적서를 쓰고 현장을 뛰어다니며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지혁은 그 손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도 오늘처럼 묵묵히 걷자.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 한 걸음씩 가면 돼. 이상철의 집, 늦은 밤이었습니다. 상철은 책상 앞에 앉아 전기기사 책을 다시 펼쳤어요. 두꺼운 책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첫 페이지를 폈어요. 나도 다시 시작해야지. 상철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다정이 따뜻한 차를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어요. 여보, 이번엔 꼭 붙을 거예요. 다정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상철이 다정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여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박영라의 방,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영라는 침대에 앉아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구겨진 콘서트 초대장이 보였습니다. 영라는 초대장을 꺼내 펼쳤어요. 다시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어요. 영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 떨림이 잠잠해질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영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사무실에서 지혁과 은호는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선배,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봐요.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조심히 들어가. 은호가 문을 나서려다 멈춰섰어요.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선배, 응? 은호가 미소 지었어요. 끝까지 같이 가요. 지혁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그 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한 발씩 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스캔들의 상처를 아는 영라. 그녀는 엄마 고성이의 뜻을 따를까요? 아니면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은호를 향한 고성이의 집착 뒤에 숨겨진 진실. 은호는 언제 자신의 친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게 될까요?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지혁과 은호. 두 사람의 관계는 동업을 넘어 사랑으로 발전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예고쇼였습니다.